저는 이 시험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2년 차에 안 붙었다, 3년 차에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좀 끈기를 갖고 하다 보시면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끈기를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진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35회 감정평가사 합격하신 우리 이정민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수험기간이나 학교 병행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생, 지금 99년생. 바뀐 나이로 25살인 25살. 학생이고, 그리고 네. 4년차 동차로 합격한 이정민입니다. 근데 보통 4년차 하면 4년차 유예라고 말을 하는데 4년차 동차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게 3년차 때 1차를 붙었어야 했는데 회계 한 문제 꽈락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년차 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1차, 2차를 다 한 번에 붙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1차, 2차를 어떻게 병행했는지 시기별 공부 방법이나 비율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하니까 3년차에서 1차 결과가 나자마자 2차는 계속 끌고 갔고, 1차는 그 당시에 현진평가사님한테 제가 무슨 자료를 엄청 많이 들고 가가지고 언제부터 회계나 경제를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때 현진평가사님께서 7월 달부터 좀 빡세죠, 좀 제가?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7월 달부터 회계랑 경제만 끌고 가서 12월 달까지 그렇게 두 과목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24년 1월부터는 나머지 세 과목까지 포함해가지고 5과목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 합격하고 나서는 2차만 매진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1차 합격한 이후 올해 4월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셨나요? 1차 이후에 돌아오니까 2기 스터디가 이미 끝나 있었고 3기 스터디였는데, 제가 그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그 2차에서 아예 손을 떼다 보니까 암기 과목인 법규나 이론 같은 게 조금 휘발된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실무는 그냥 100점 계속 꾸준히 풀었던 것 같고, 그 이론이랑 법규만 진짜 한 40%, 40%, 20% 이렇게 실무가 20%, 이론 법규가 40%씩 해가지고 암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제 단과 수업 들으셨으니까 빈칸 넣기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여러 번 보고 목차 위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쓰면서 하는 게 저는 안 맞아가지고 그 현진평가사님 그 핵심 정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핵심 정리를 현진평가사님의 말투가 담겨 있다 보니까 제가 암기하기 편한 말투로 어투를 싹 바꿔가지고 바꿔서. 네, 어투를 다 바꿔서 외우기 편하게 그 어순을 다시 배열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제 건 서브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자신의 언어로 네네네. 바꿔서 조금 편하게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서 암기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단과 같은 경우 혹시 등수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까 확인을 하고 왔는데 4기 스터디가 기억에 남는데 12등, 그리고 3등, 그리고 3주차부터는 쭉 기억이 안 나다가 시험 마지막 주차에 1등을 하고 1등. 최고 답안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 답안에 뽑혔을 때 나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그것도 막판이었으니까 맞. 시험장 들어가면 붙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떨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자신감은 있었는데 떨리는 것과 자신감은 조금 별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험 전날에 뭐 준비하거나 하면 시험 당일에 뭔가 특별히 한 게 있었을까요? 시험 전날에 실무 서브를 보고 그냥 이론 서브를 보고 법규를 봐야 되는데 분량이 정말 많아가지고 행정법은 A급을 전부 다 봤고, 그리고 개별법은 다 봤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토지보상법 위주로만 보고 나머지 공시법이랑 간평법을 안 본 거예요. 그래, 그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공시법이랑 사실 간편법도 항상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보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네요. 네네, 그쵸. 그러면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좀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하느라 조금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든가 이런 거 있었을까요? 그 공부를 하면서 연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거를 오로지 혼자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학업 병행이라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중간에 틈틈이 교육봉사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진 환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럼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뭐 슬럼프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뭔가 좀 1, 2년차 때가 정말 슬럼프 같았습니다. 그게 처음 그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그 세 과목이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제대로 감이 안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복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법 아니면 취미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 답안 작성이나 이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홍보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현준 평가사님한테 법규를 옮기고 나서 그 틀이 굉장히 많이 정교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일상에서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면은 뭐 스터디 끝나고 와서 집에서 축구 본다거나 축구를 약간, 좋아하시군요. 축구 본다거나 그러면서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험 후 어떤 합격 예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 시험 발표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 나와서 나 합격한 것 같아 아니면 나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었을까요? 시험장 나오고 나서는 답지를 안 봐서 그런지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쉬다가 예상 답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제 마음을 비운 상태로 3개월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수험생분들 있을 텐데 수험생들한테 한번 힘내라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험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2년 차에 안 붙었다, 3년 차에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좀 끈기를 갖고 하다 보시면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끈기를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